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입김이죠. 보이지 않는 손, 정말 금융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자금이 굉장히 깊숙하게 빼어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또한 메인 주연으로서 그 설계자의 구도에서 활용되어지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가상자산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아직까지는 제도권 편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시장 캐파가 작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들, 유명하신 분들의 어떤 그 퍼드성 뉴스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또 굉장히 안 좋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JP 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도 비트코인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 폰지 사기다 얘기를 했다가 비트코인에 대해 현물 ETF 엄청나게 투자했다라는 게 지금 밝혀졌고, 골드만삭스의 고위급 자문도 뭔가 태세전을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보다는 액션, 행동에 좀 집중을 하면서 정말 그 기관들, 실제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지금 현재 매크로 시장 자체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어떤 관세 정책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중국발 딥시크의 영향도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퍼즐성 기사가 나왔을 때 개미털기를 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최근에 거의 15조 원에 육박하는 돈이 롱물량이 청산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우리가 탐욕을 절제하지 않고 선물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좀 꼭 인지해 주시고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들의 선전 도구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사를 보더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 정도만 봐주시고 어떤 그들의 말에 대한 어떤 워딩에 대해서는 크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가상화폐 정책 관련 진행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를 필두로 해서 두 가지의 큰 부서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크립토 차르 부서, 크립토 황제라고 하는 부서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에 대한 섹터를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그 수장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삭스가 얼마 전에 나와서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 준비금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해 보겠다. 그리고 아직 국회의원들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 섹터를 좀 많이 모르고 문외한이다 보니까 교육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바라보겠다,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이라는 사람이 있고, 현재 미국 재무 장관을 맡고 있는 스콧 베센트, 이 두 명의 인사와 도널드 트럼프가 함께 지금 미국 전용의 국부 펀드를 또 출범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일가에서 주도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비트코인을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도 비트코인 현물 ETF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상무부 장관인 하워드 러트닉 같은 경우도 켄터 피츠제럴드라고 하는 투자 은용사를 통해서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단행을 했거든요. 즉 그 세 명의 인사 모두가 비트코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는 것을 미뤄본다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미국의 국부 펀드 역시 비트코인과 연관성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크립토 차르라든지 국부 펀드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임명된 CFTC의 위원장 브라이언 컨텐지라든지 그리고 SEC의 위원장 폴 애킨스, 모두 다 친가상자산 위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필두로 한 이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다 암호화폐를 좀 받아들이고 제도화를 만들어가는 과도기 속에 있다,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이 있음에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지지부진하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시장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꼽자면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매크로 이슈죠. 최근에 관세 정책 이슈라든지 중국발 암호화폐 딥시크 이슈라든지, 또 이제 CPI 지수, PPI 지수 나왔을 때 예상치를 상회하는 듯한 움직임.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뭔가 매크로 경제가 잘 돌지 못하는, 금리가 계속 좀 고금리가 유지될 것 같은 관세 정책으로서 뭔가 두려움을 주는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유동성 자체가 지금 일시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준이 운용하고 있는 영래포 자금이 지금 2022년도 이후에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영래포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준이 이제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는 행위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자금이 굉장히 쭈그라들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QT, 양적 긴축을 멈춰야 되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QT에서 QE로 완전히 피벗이 될 시기가 머지 않았고,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미 국채 10년물 금리 자체를 하향 안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위험 자산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우리가 시그널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또한 미국의 석유 생산량을 늘리면서 석유에 대한 그런 유가가 좀 잡히고 있고 이제 조만간 TJ 자금 재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TJ 자금이 조금씩 풀리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펼쳐질 것이다. 또한 매크로 경제 이슈로서 러우 전쟁에 대한 종전 시나리오가 서서히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조금 더 잡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뒷단에서는 지금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좀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지지부진하지만 조금씩 뭔가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불어오고 물가가 잡힐 것이다. 그리고 이제 TJ 잔고가 풀리면서 유동성이 풀리는 듯한 현실적인 그런 지표로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친비트코인, 친가상화폐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트럼프의 본심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크립토 생태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입김이죠. 그들의 입김.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정말 금융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자금이 굉장히 깊숙하게 빼어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또한 사실 그들의 하나의 메인 주연으로서 그 설계자의 구도에서 활용되어지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작년에 이제 카말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접전을 벌이는 상황에 있어서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트럼프 행정부에다가 또 기부를 했었거든요. 뭐 리플사도 있었고 서클사라든지 미국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최대 벤처 캐피탈사인 앤드리슨 호로이츠 등등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 도널드 트럼프한테 로비 자금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 도널드 트럼프가 작년에 이제 취임하기 직전에 당선되기 직전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서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 이렇게 또 샤라웃을 했던 거고 취임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서클사라든지 코인베이스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기부를 했었고 리플사 같은 경우는 XRP 500만 달러 정도의 규모를 또 기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또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또 대선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로 또 기부를 받았을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를 필두로 하는 6가지, 7가지 정도의 암호화폐로서 기부금 또한 모금을 받았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의 입김이 안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 서클이라든지 크라켄, 리플사 뒷배를 봤을 때는 다 그 금융 엘리트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이런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고 고위급 인사들도 이제 자리를 앉힐 때 굉장히 친크립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배치시키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면 어느 정도 모아야 하며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요? 사실 암호화폐 자체가 굉장히 시장 캐파가 작기도 하고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리스키한 부분도 있지만 또 숨겨진 이면에는 큰 기회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주식, 전통 금융권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알트코인에 많은 개미들이 또 투자가 몰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암호화폐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나한테 큰 기회가 순간에 온다, 밈코인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좀 탐욕을 부리는 것보다는 전통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4년 주기의 사이클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사이클 자체가 미국 대선과 연결되고 비트코인의 반감기로서 시작이 되면서 비즈니스 사이클 그리고 연준에 돈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금리 사이클과도 굉장히 맞아떨어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공부를 하면서 암호화폐에 접근했으면 좋겠고 투자를 하실 때 한 번에 큰 돈을 많이 넣기보다는 본인이 공부하는 그 코인 뭐 비트가 됐든 이더가 됐든 XRP가 됐든 한 달에 우리가 적금 은행에 50만 원씩 넣고 30만 원씩 넣듯이 나는 뭐 XRP에 적금을 한 달에 50만 원씩 넣어보겠다. 나는 뭐 일주일에 10만 원씩 XRP를 천천히 사보면서 공부를 해나가 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적금을 들 때도 1년 만기짜리가 있고 2년 만기짜리가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펀더멘탈 공부를 좀 수반하시면서 안정적인 그런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여기서 그 안정적인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시가총액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높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기관의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관의 채택을 그만큼 받았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가 2만 개가 넘게 있어요. 우리가 코인 마켓캡만 보더라도 1만 개가 넘게 들어와 있고 등록되지 않은 밈코인까지 합치게 되면 정말 2만 개가 넘어가는데 우리가 웬만하면 탑 10, 탑 20, 조금 더 넓게 가져간다면 탑 30 안에 있는 그런 좀 메이저 코인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를 수반한 시간을 들일 수 있는 내공을 가진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산업 자체가 제도권에 편입되기에 직전에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법인 계좌에 대한 허용을 하려고 가닥을 잡고 있고 많은 미국의 주정부에서도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디지털 에셋을 받아들이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 제도권 편입이 되는 걸 사실 지켜보고 공부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황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처럼 크립토 버블의 시대가 또 한 번 열릴 것으로 바라보고
보고 있는데 반드시 공부를 수반하시면서 좀 안전한 투자 지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또 XRP에 워낙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리플 XRP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공부를 원하신다면 제가 쓴 리플 빅뱅 책이라든지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타임 레버리지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도 한번 들리셔서 공부하는 그런 참고 지표로 활용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 오늘 인터뷰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